한편으로 임플란트 치료 후 발생하는 문제점을 나열해 보면 음식물이 끼는 불편함 말고도 교합이 낮아지는 점과 나사의 풀림과 파절 및 지대주와 크라운과 픽스처에 파절이 있고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것인데 이는 해결해야 될 AS 사항들이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로서 크라운의 파절은 초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한참 쓰고 난 후에나 나타나는 문제인데 크라운은 오래 쓰고 나면 변형도 생기고 파절이 되는 것은 당연한데 임플란트 크라운이 자이언트 크라운보다 파절이 빨리 되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자이언트 크라운보다 교합력을 많이 받기 때문인데다가 도제 크라운의 경우 메탈 코팅 디자인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고 아울러 파절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보출물의 선택과 제작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가 자이언트보다 교합력을 더 받는 이유는 픽스처 둘레에 치주막 인대가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교합력을 받을 시에 자이언트는 뿌리 둘레의 치주막 인대 덕분에 살짝 움직이면서 치조골과 치아가 충격을 덜 받도록 하는 쿠션 효과가 있는 반면에 임플란트는 쿠션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조적인 차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차이를 고려해서 크라운의 종류를 선택하고 제작해서 파절을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저번에 말씀드린 교합량의 크기의 차이에 따라서 파절의 가능성이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이는 자이언트 크라운에서도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저번에 강의 영상 중 3-1, 3-2강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간단하게 줄여서 예를 들자면 뿌리가 길고 크며 강하게 발달하고 골질도 단단하며 잇몸도 좋은 편인 환자가 게다가 남성이라면 선천적으로 교합력이 클 수밖에 없고 세게 씹고 질기고 단단한 음식도 마다하지 않는 식습관과 성향을 가진 환자라면 자이언트 크라운에서조차도 조기 파절의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대합치의 교합 상태와 고정력이 크다면 파절의 가능성이 큰 것이고 인접치 및 반대측 치아의 교합 상태와 고정력이 나쁘다면 상대적으로 임플란트에 대한 교합량이 커져서 파절이 되기 쉬운 것인데 게다가 임플란트 크라운은 치주막 인대가 없어서 자이언트 크라운보다 빨리 파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PFM이 대부분의 임플란트 크라운으로 선택이 되죠.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질코니아나 예전에 잠깐 써있던 골드 크라운보다 물성이 단단해서인데 메탈 코팅이 지대주 전체를 감싸고 있어서입니다. 다만 도제는 단단하긴 하나 표면에 금이 잘 가서 결과적으로 신부 파절로 이어지는 점이 약점입니다. 금은 파절될 이유는 없지만 단단해서가 아니라 연성이 좋아서 무릎으로 교합력을 잘 받아낼 수 있는 것이고 크라운의 재료로서 물성이 가장 탁월한 것은 맞지만 대신에 마모가 잘 되고 부피에 비해서 너무 무겁고 비심미적이며 일반 크라운 에이티스보다 훨씬 많은 금이 들어서 요즘같이 금이 많이 비싼 시대에는 쓰기에는 비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택이나 교합면의 수리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르코니아는 이쁜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가볍고 제작 기간이 짧은 것도 장점이지만
큰 택이나 교환면의 수리가 역시 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 물성은 도제보다 강하다고 하지만 메탈 코팅이 없어서 그만큼 두께가 늘어난 덕을 보는 것이고, 그런데도 완전히 두동강이 나서 파절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메탈 코팅이 있는 PFM보다 물성이 결과적으로 약하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성만 놓고 보면 PFM이 가장 단단하지만 앞서 예처럼 교합량이 크다면 도제부에 족이 파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합면을 메탈면으로 커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전체를 도제로 덮은 경우보다 덜 심미적이긴 하지만 협착의 도제가 파절이 되더라도 교합면은 그대로라서 심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기에 심미적으로 안 좋으므로 대구치보다는 교합력이 약하게 작용하는 앞니나 소구치에서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체형 피스처에서 크라운을 할 때도 교합면을 메탈로 커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체형이 조립형보다 교합량을 더 받기 때문인데, 조립형은 결합 구조 때문에 지대주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나 이렇게 교합면을 메탈로 덮은 경우에도 협착의 도제 메탈 부가 지압부가 돼서 이 부분에서 도제가 파절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합면 전체를 도제로 덮은 경우에도 방향이 꺾이는 부분, 특히 교합력이 많이 작용하는 기능성 교두 쪽에서 파절이 잘 됩니다. 적절한 메탈 코팅의 디자인은 도제와 서로 일직선으로 맞닿지 않고 도제부가 메탈 코팅 쪽으로 돌출되어 접합하도록 제작하는 것으로서 안으로 들어온 만큼 도제가 메탈과 안정적으로 결합하고 두께도 보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밭 조인트라고 부르죠. 밭이라는 단어가 엉덩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도제에 돌출된 부분이 메탈 코팅 위로 마치 의자에 안정적으로 긁혀앉아 있는 엉덩이 모양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억하거나 이해하시기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러면 도제부 파절이 덜 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자이언츠보다 메탈 코팅 두께가 여유가 있는 임플란트 크라운에서는 자이언츠보다 밭 조인트를 크게 만들 수도 있고, 교합면을 도제로 덮은 경우에도 꺾이는 부분마다 밭 조인트를 부여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이언츠 크라운에서처럼 아예 없거나 이렇게 밭 조인트가 약하게 기공이 되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교합력을 자이언츠보다 더 받음으로 파절이 잘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이언츠 크라운에서 이렇게 되기 쉬운 이유는 대개가 협착의 지하 삭제량이 부족해서인데, 밭 조인트를 주다 보면은 코팅의 두께가 너무 얇아지거나 구멍이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없거나 조금만 주는 식으로 만들다 보면 삭제량이 충분한 경우에도 또 코팅의 두께가 충분한 임플란트에서도 마치 석관이나 다성처럼 밭 조인트가 없거나 약하게 만든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물론 항상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제법 많으니 아래서 하지 못한다고 기공소를 탓할 것이 아니라 원장님께서 따로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